반갑습니다. 김해 여운고 학생 여러분, 기하 수업교사 이지희입니다. 우리는 2학기 때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시작은 평면 벡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이고, 다음 주는 등교 수업이고, 아마 이러한 수업의 과정이 얼마만큼 온라인과 등교 수업이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2학기에는 온라인 수업도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를 반드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파일을 조금 편집했지만, 여러분들 꼭 이 파일을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선생님의 이랑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되고, 과제는 출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과제는 출력을 해서 푼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줘야 출결을 할 수 있겠죠. 1학기 때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과제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수업은 선생님이 직접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2학기는 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부터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벡터의 뜻을 안다, 그리고 벡터의 덧셈을 할 수 있답니다. 벡터의 덧셈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2쪽에 보면 벡터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벡터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양 가운데에서 길이, 넓이, 부피, 속력 등은 크기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을 하나의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속도, 가속도, 힘 등은 크기와 함께 방향도 생각해야 그 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기만을 가지는 양을 무엇이란다?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같이 생각하는 벡터. 그런데 그것을 평면에서 생각하는 벡터라면 평면 벡터가 되겠죠. 3단원에서는 벡터를 공간에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간 벡터가 되겠죠. 자,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과 같이 방향이 주어진 선분을 이용합니다. 점 A에서 점 B로 향하는 방향이 주어진 선분, 점 A에서 점 B로 향하는 방향이 주어진 선분, AB를 벡터 AB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AB. 이때 A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점, 벡터의 시작점, 끝점인 B를 무엇이란다? 종점이라고 합니다. 가끔 벡터를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벡터 문제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표현법과 이 표현법 두 가지에 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의 크기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절대치라는 기호를 가지고 와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특별히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A에서 A로 가는 벡터, 즉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0벡터라 하고 기호로는 이거와 같이 나타냅니다. 0벡터의 크기는 0이고 그 방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정의 좀 했습니다. 자, 어떤 정의를 했습니까? 벡터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벡터는 무엇이라고? 크기와 방향을 생각을 하는 함께 가지는 양을 벡터. 그리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이러한 절대치 기호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한다.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0벡터의 크기는 0이고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같이 읽어봤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삼각형, 직각삼각형 ABC에서 BA 방향으로 벡터가 주어졌고요. 쌤 파란 펜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CA 방향으로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CA 벡터에 대해서 크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벡터의 크기는 그 선분의 길이죠. 선분의 길이, 자, 이 부분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 더하기 4에서 얼마?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A 벡터의 크기는 문제에서 선분의 길이는 1이었습니다. 즉 BA는 무슨 벡터?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단위 벡터. 자, 여러분 이제 문제 1번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을 파일로 가지고 와서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파일이 깨졌는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아마 이 부분이나 요런 부분이 다 정확하게 다 제대로 꾸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반드시 얘들아 온라인 학습할 때는 교과서 반드시 챙겨서 집에 가야 되겠죠. 자, AB 벡터의 크기 구해봅시다. AB 벡터의 크기. 자, AB 벡터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입니다. 얼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C 벡터의 크기는 3대 4대 5 해서 얼마가 된다? 5. 자, AD 벡터의 크기는 얼마? 3. 자, 여러분. 자, 우리 벡터의 크기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이제는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도대체 서로 벡터에서 서로 같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거기 그림 생략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몇 쪽이죠? 60 교과서 64쪽에 보면 그림 있습니다. 어떤 AB 벡터랑 CD 벡터 그림 있고요. 그리고 시점과 종점은 다르지만 두 벡터에 무엇이 같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는 두 벡터 서로 같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크기와 뭐를 생각하면 된다? 크기와 방향을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을 때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등호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즉 어떤 AB 벡터를 평행 이동을 해서 벡터의 CD에 겹칠 수 있으면 두 벡터는 시점이 다르지만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으므로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만 정리하면 무엇이다?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즉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다면 두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A라는 벡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갈 때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벡터는 크기는 같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BA 벡터는 AB 벡터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념 확인을 통해서 서로 같은 벡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물론 답은 다 나와 있지만 차근차근 자, A라는 벡터랑 같은 벡터를 찾읍시다. 같은 벡터 찾으려면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은 C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한데 크기를 보니까 B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는 같은 벡터가 됩니다. 근데 C 벡터랑 D 벡터 볼까요, 얘들아? C 벡터랑 D 벡터를 보면 두 벡터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라면 두 벡터는 같은 벡터가 아닙니다. C 벡터랑 D 벡터는 같은 벡터가 아닙니다. 자, 같은 벡터는 무조건 크기도 생각해야 하고 방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에서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자, AB랑 AB 벡터랑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시오. 같은 벡터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 크기와 방향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벡터 무엇을 생각하자? 크기와 방향까지 다 생각해야 합니다. 자, AB 벡터랑 같은 벡터 방향, 크기. 방향, 크기. 방향, 크기. 자, 이것을 순서, 시점과 종점을 잘 고려해서 답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FO 벡터, OC 벡터, ED 벡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AD와 방향만 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AD랑 방향이 같은 거. 이 방향, 이 방향 또 더 있죠. 이 안에 AO도 있고 OD도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적어야 됩니다. 자, 벡터 적을 때는 시점, 종점 고려되죠. AO, OD, BC, FE. 자, 다음으로 AD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AD 벡터의 크기. 자,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었습니다. 그럼 이 길이도 얼마? 1. 이 길이도 얼마? 1. 그래서 합은 얼마? 2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무엇을 A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 반대. 자, 그러면 잘 고려해서 적읍시다. CD.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도 찾아줘야 되는데 BA 벡터 안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빠짐없이 찾는 연습합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벡터의 덧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은 교과서에 여러분 두 가지 덧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를 자, 여기에 삼각형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이 방법을 삼각형법에 의한 덧셈이고 얘는 사각형법에 의한 덧셈입니다. 벡터의 덧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고요. 이 벡터가 끝나는 종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벡터의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에 대해서 합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합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준 이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랫부분에 보면 A 벡터가 있고요. 근데 B 벡터도 점 A에서 출발합니다. 즉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시점이 일치할 때에는 어떻게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 대각선이 무엇이 된다? 벡터의 합이 된다. 쉽죠?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A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가 끝나는 점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의 합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이 벡터가 합이 됩니다. 자,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 A와 B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 대각선이 두 벡터의 합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한 번 더 식으로 적어볼까요? 식으로 적으면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무엇이 되더라? AC가 되더라. 자, 여기서 조금 요령을 가르쳐 주면 A, B, B, C 이때 A만 살립니다. B, B 그리고 마지막 거 C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AC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냥 쓰는 요령.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삼각형법이라 하고 그리고 이 방법을 사각형법에 의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덧셈을 똑같은 두 벡터를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물론 결과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A 벡터가 지금 A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A 벡터가 끝난 종점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덧셈을. 삼각형법에 의해서 풀어야 되죠. 삼각형법에 의하면 이렇게 꾸어주면 이 부분이 두 벡터의 합이 되겠죠. 오늘의 덧셈에 대한 학습은 삼각형법과 사각형법에 의해서 덧셈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점과 종점을 이동시켜 가면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그려서 벡터의 덧셈을 표현하는 연습. 거기까지가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밑에서 똑같은 이 두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켜 보았습니다.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는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하더라? 네, 평행사변형을 만들 겁니다.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엇이 이 대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의 덧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힘내자. 마지막 문제 몇 번? 문제 4번. 자, 오늘 여기 이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벡터의 덧셈을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까요? 자, 차근차근 1번 문제 보니까 시점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시점이 일치하면 무엇을 만들자?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평행사변형. 그러면 무엇이? 이것의 대각선이 벡터의 덧셈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두 번째 거. 얘는 시점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 벡터가 끝나는 지점에 B 벡터를 가지고 옵니다. 즉 A 벡터의 종점에 B 벡터를 출발시키면 우리는 무슨 방법에 의해서 삼각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무엇이 된다? 덧셈이 되더라. 자, 3번 문제. 이 문제는 그냥 B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B를 이동시켜 놓고 보면 어디가 이렇게 길게 이 벡터 전체가 무엇이 된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문제만 뽑아가지고 쌤이 다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면 과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제에 반드시 해서 사진 파일로 찍어서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